자,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1학년 수학 도형의 방정식을 공부할 거야. 도형의 방정식은 중학교 때 도형을 배우잖아, 그죠? 중학교 때 도형을 배운다고. 그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을 갖고 고등학교 와서 방정식 형태로 나타낸다는 거지.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걸 도형의 방정식이라 얘기해. 그러면 중학교 때 도형을 배웠는 거는 뭐를 배웠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도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도형이 삼각형. 그다음 사각형. 사각형 중에서도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이 가장 유명하다고. 물론 평행사변형도 있고 사다리꼴도 있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입체도형. 여기에 평면도형이죠. 이게 평면도형이고 입체도형은 이제 정사면체. 그리고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 그리고 구. 이러한 것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돼. 물론 뭐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그렇지. 근데 이걸 갖고 이러한 것들을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도형의 방정식 도형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도형에서 점이 있어야 되지, 그치? 점이 모이면 뭐가 되노? 선이 되겠지, 선. 선에는 직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곡선이 있을 거지. 곡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원이 곡선이죠, 그죠? 직선, 원. 그 다음에 선이 막 모이면 어떻게 돼? 면이 되겠지, 그치? 면. 평면이지, 평면. 근데 이 평면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 평면들이 막 모이면 공간이 되겠지, 공간. 지금 시스템에서는 점, 선, 면까지 배운다고. 공간은 기하에서 배워, 기하. 근데 기하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겠지, 그지? 만약 그때 가게 돼서 만약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나중에서 공간 도형을 배우면 돼. 그러면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점, 선, 면까지 알면 돼. 그럼 이 면에서도 평면인데 이 평면 안에다가 점도 나타내고 직선도 나타내고 원도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점과 좌표. 왜 점과 좌표라는 말을 쓰냐면 평면에다가 점을 잡아 놓으니까 평면도 이렇게 좌표 표면에 나타내는 거거든. 수직으로 된 X축, Y축. 중학교 때 많이 배웠지, 그지? 여기다가 점을 잡아 놓는 거지. 그러니까 점과 좌표라는 말을 쓴다고. 그 다음에 직선을 배운다고. 직선의 방정식 이런 말을 써요. 직선의 방정식. 그 직선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낸다는 거지, 식으로. 그 원 방정식. 그럼 이러한 것들을 이동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형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도형의 이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평행 이동이 있고 평행하게 이동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칭. 어떤 점이 있으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지. 대칭 이동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배운다. 자, 그러면 여기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되거든.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그럼 오늘은 점과 좌표를 공부할게, 이 안에서. 자, 점과 좌표. 자, 점과 좌표. 자, 점과 좌표. 점과 좌표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좌표 평면에다가 x축, y축, 여기 x축, y축이 되겠지. x축, y축 된다고. 잘 안 보이나? 잘 보이지? x축, y축. 여기에 점을 이렇게 잡는 거야, 점을 이렇게. 이걸 뭐 x, y로 한다고, x, y.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 됩니다. 그럼 요 점을 좌표로 나타내는 거지. 이때 요 x축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되게 중요해. 이 x축을 다른 말로 y가 다 0이지. 그래서 y는 0. y축은 어떻게 됩니까? y축은 x가 다 0이지, 그죠? 그래서 x는 0. 이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야. 방정식 형태로 나타낸 거지, 그지? y는 0, x는 0. 그러니까 x축은 y는 0, y축은 x는 0. 중요합니다. 그럼 점을 x, y로 나타내는 거지. 여기 첫 번째 점과 좌표에서. 그럼 두 번째, 이 도형을 우리가 배웠잖아. 도형을 중학교 때 배웠던 이 도형을 평면 도형이지, 소위 말해서. 이 평면 도형을 좌표화 시킬 수 있다는 거지. 좌표화 시킬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최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좌표화 시킬 수가 있다. 자, 어떻게 좌표화 시키냐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다. 요 길이가 3이다. 요 길이가 2다. 이걸 좌표화 시켜보자고. 어떻게? x축, y축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직사각형 이렇게 딱 표현하면 돼.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 0,0. 가로가 3이니까 이게 3,0. 요건 어떻게 될까? 세로가 2니까 0,2. 요건 어떻게? 3,2.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 원점을 여기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해도 돼. 관계없어. 이쪽 해도 되고 이쪽 해도 돼. 관계없어. 그럼 이 점의 좌표가 0,0. 이 점의 좌표는 가로가 3이니까 3,0. 이건 2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0, 마이너스 2. 이 점은 3, 마이너스 2. 이렇게 좌표로 놔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사각형도 마찬가지, 정사각형도 마찬가지지, 그지? 물론 이렇게 좌표를 두고 있잖아. 뜬금없이 이다가 좌표를 둬도 돼. 하지만 이 원점을 이용하면 되게 편하다. 문제를 풀 때. 하나 더 해볼까? 삼각형 한번 해볼까? 삼각형 한번 해봅시다. 칠판이 치우다가 사고가 날 뻔했어요. 오늘 집에서 강의하다 보니 급조로 자, 확실히 학원에 나가서 하는 게 낫죠. 지난 시간처럼. 다음에는 학원에서 수업할게요. 자, 삼각형 한번 해보자. 삼각형. 자, 정삼각형 요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다. 이걸 좌표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뭐 아무 때나 나타내도 돼. 근데 요렇게 뜨면 좀 편하겠지. 이렇게. 이걸 원점 잡고 0,0 잡지.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이게 2,0. 그럼 요 점이 좌표는 될까? 정삼각형이니까 요게 반 오겠죠, 반. 여기 1이 좌표가 되니까. 반이니까. 그럼 요게 어디든 높이가 되겠죠. 그럼 요게 1이 될 거고. 이게 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게 루트 3이 되겠죠. 요 높이가 루트 3이 된다고, 길이가. 그래서 이게 1, 루트 3. 요 높이가 루트 3이니까. 그렇게 요렇게 좌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정삼각형은 60도죠, 그죠? 여기 60도. 이걸 수직으로 내리면 여기 2니까 요거 바로 높이 구할 수 있지. 2 사인 30도 이렇게 해도 되지. 60도 이렇게 해도 되지. 사인 60도가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2 하니까 루트 3이 되지. 루트 3.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정리하면 요게 1이니까 2니까 여기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되고 삼각비 써도 되고. 자기 마음입니다.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도형을 좌표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도형을 좌표화시키는 게 중요하냐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갈 거예요. 자, 가보자. 또 떨어질까 겁난다요. 자, 점이다, 점. 그자, 점. 예쁘네. 어우, 좋은데.
점을 배우고 있다 그죠? 점을 배우고 있어. 점을 배웠으니까 점을 x, 할 테니까 점과 점의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점과 점의 어떤 관계. 그럼 점과 점의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점과 점의 관계는 어떤 게 있느냐? 우선 첫 번째, 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점과 점의 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다 그죠? 수직선에서 어떤 A하고 요 B가 있어요. 수직선상에서 거리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B에서 A를 빼면 되지. 그 보통 절대값을 씌워. 그럼 A에서 B를 빼가 절대값을 씌워도 돼. 이건 거리라 그래. A와 B의 거리가 되는 거죠. 수직선상에서. 자 그러면 이거 좌표상에서 한번 볼까? 좌표상에서 이 점하고 이 점 두 점 있는데 이 점의 거리를 알고 싶어. 이 점의 좌표가 x1, y1. 이 점의 좌표가 x2, y2다. 거리 알고 싶으면 이렇게 수식하면 되지, 그치? 요 점의 좌표는 얘들아. 요게 x1이잖아, 그죠? x1. 요게 y1. 요게 뭐 x2. 요게 뭐 y2.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x2, 뭐 y1. 그러니까 요 거리가 어떻게 돼? x2에서 x1을 뺀 거지. 요 거리가 됐고, 요 거리는 어떻게 돼? y2에서 y1을 뺀 요 거리가 되겠지. 절대값. 이렇게. 그럼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죠. 요거 제곱, 요거 제곱. 그래서 x2 빼기 x1 제곱. 요거 y2 빼기 y1의 제곱. 이게 이 거리 d라 뒀다면 이 d의 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루트를 씌워버리는 거지. 이렇게 거리가 d가 되더라. 이게 바로 거리 공식이야. 근데 우리 절대값을 보면 절대값 a 빼기 b 이 제곱이나 절대값 빼로 요러 해도 관계없지, 그지? 똑같은 거니. 그래서 바로 물론 이것도 이렇게 해도 돼. b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 이걸 b 빼기 a 제곱에도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공식을 바로 외워버리는 거지. 뭐 x 좌표끼리 빼는 거야. x1 빼기 x2 이거 제곱. 그 다음에 y1 빼기 y2 이거 제곱. 이거 루트 씌워보면 돼. 이게 바로 뭐 공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공식? 거리 공식이 됩니다. 그 점과 점의 거리를 구할 수 있더라. 거리를 구할 수 있더라. 이게 뭐 첫 번째. 그럼 선생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도형을 좌표로 두면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되게 쉽게 되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온 거야. 직사각형이 딱 나와갖고 요 대각선의 길이 중에서 요래 3등분을 했어요. 3등에는 요 점에서 요까지 거리 구하세요. 구할 수 있나? 자, 요 거리 구했대. 이 거리 구하세요. 매우 어렵지. 매우 어려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도형을 좌표로 옮긴 거야. 그럼 도형을 좌표로 옮길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도형을 좌표로 옮겨보자. 요렇게 옮겼겠지. 그럼 요 좌표를 다 할 거 아니야, 그죠? 네 좌표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1점을 쫙 이랬을 때 3등분 했다는 거야. 3등분. 하나, 둘, 3등분 했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하자. 그러면 요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좌표 알고 있잖아. 그럼 요 점과 이 점의 거리 구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형을 좌표로 시키니 이 거리를 구하는 게 되게 쉬워지더라는 거야. 그 일반적으로 도형 문제를 풀 때 잘 안 풀리잖아. 중학교 도형의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뭐 닮음을 이용하든지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지. 그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좌표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좌표로 풀어야만 되는 것도 있고 좌표로 가면 쉬운 것도 있고. 고등학교 때는 보통 좌표로 많이 풉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요 3등분하는 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배우는 우리 이제 첫 번째 좌표 나타냈지, 도형을 좌표화 시켰지, 그 다음에 점과 점을
점과 점의 거리를 구했지, 그지? 그 다음 어떻게 되나? 바로 분점이라 그래. 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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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눌 분자라서 나눌 분자. 내분점과 그 다음에 외분점. 이게 두 가지로 간다.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가면 되는 거야. 요거는 안에 있는 거지. 이거 안내자 쓰거든. 바깥에 있는 거. 그 내분점과 외분점으로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내분점, 외분점 한번 해볼까? 또 지워야 되겠네. 칠판이 작아갖고 좀 불편합니다. 자, 내분점, 외분점 한번 해보자. 내분점, 외분점. 자, 내분점과 외분점만 잘 해놓으면 문제 쉽게 풀립니다. 개념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내분점. 내분점. 수직선 상에서 어떤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요점을 잡아봐라. 자, 그러면 수직선 상에서 요 좌표를 잡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요 좌표를 잡기 위해서는 이 크기를 알아야 돼. B에서 A를 빼면 어떻게 돼? B에서 A를 빼면 이 크기가 되겠지, 그지? 이 크기를 몇 등분했어요? 예를 들어서 2대 1이다 그러면 3등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M 대 N으로 갔으니까 M 더하기 N 등분을 한 거예요. M 더하기 N 등분을 한 거지. 그럼 이게 한 칸이 된다, 이게. 쫙쫙쫙쫙쫙쫙쫙. 자, 빨리. 1이 있고 4가 있는데 얘를 2대 1로 하는 점을 잡으세요 된 거야. 그러면 요 크기가 어떻게 돼? 3이지, 그지? 4 빼기 1 요거야. 4 빼기 1 나누기 뭐? M 더하기 N 3등분 한 거지. 한 칸을 한 거지.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되잖아. 봐라. 맞지? 1, 2, 3 이렇게 된다. 그럼 요게 M 플러스 N 칸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봐봐. 요점의 좌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요점의 좌표를. 요점의 좌표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요 크기 1에서 뭐 2배를 해버리면 되겠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크기에서 몇 배를 하면 돼? n배 하면 돼. n배. 그러면 요 값이 뭐가 돼? 요 크기가 되겠죠. 요 크기가 이거야. 그럼 거기에서 요 좌표를 하고 싶잖아. 요 좌표. 좌표를 하고 싶으면 잡아. 요 크기가 2지만 요거 2 하면 되나? 아니지. 1의 좌표에서 2만큼 갔잖아. 그치? 1에서 2만큼 갔잖아. 그래서 A라는 좌표에서 이만큼 갔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나? 그러면 요게 바로 뭐가 돼? 요 좌표가 된다. 요 좌표. 헷갈리지? 헷갈릴 거야. 처음엔 헷갈린다. 그래서 이걸 과정만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럼 얘를 통분해서 전개를 한 거지. 통분해서 막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M 더하기 N AN 더하기 BM 이렇게 됩니다. 요거 정리 탁 해버리. 그 뭐가 있다는 거지. 쌤이 바로 계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내분점 좌표가 돼. 그럼 내분점 좌표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M 더하기 N 요 밑에 분모에 쓰고 크로스로 곱하면 돼. A 곱하기 N, B 곱하기 M. 맞지, 그지? 두 개 더 해주면 돼. 그럼 요 좌표가 돼. 자, 다시 어떻게 하라고? M 더하기 N 됐나? 크로스로 곱하라. A 곱하기 N, B 곱하기 M. 이렇게 곱하면 그럼 요 좌표가 팍 나오네. 이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 그래서 내분점을 공식을 외워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외분점 공식은 어떻게 돼요? 자, 외분점도 마찬가지지. 자, 외분점 해볼까? 외분점. 우선 요거 좀 치워놓고. 자, 외분점은 어떻게 되느냐? 수직선 상에서 보면 A와 요래 B가 있는데 바깥으로 간다. 바깥쪽으로.
m 대 n으로 외분한 이 점을 잡으세요라는 거야. 바깥에 있다는 거지. 물론 이렇게 가도 돼. A에서 B까지 m 대 n으로 가세요. 요 좌표를 잡으라는 거지. 외분점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 m n이니까 이게 m이 더 큰 거지, 그지? 얘는 어떻게 돼? 여기 m n이니까 n이 더 큰 거지 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분점의 좌표를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나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좌표를 어떻게 잡습니까? 자, 해보자. A에서 B까지 m 대 n으로 외분하는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잡아보라는 거지. 외분점의 좌표니까. 맞나? 자, 그러면 이 별을 잡기 위해서는 잘 봐. A 내분점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A와 별이 있잖아. A와 별이 있으면 요거는 이대로 M에서 N을 뺀 거지. M 빼기 N이 되겠네. 그러므로 A와 별, 요 A와 별이잖아. 별을 M-N 대 N 이거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B 좌표다. 그럼 이제 공식 쓰면 되는 거지. 내분점 공식 썼지 아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M 요렇게 돼. 크로스로 곱하라 그랬지 선생님. AN 요거와 요거 곱했고 별 곱하기 M-N 요게 B입니다. 그럼 뭘 구해야 돼? 별을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요를 곱한 거지. 별 M-N 놔두고 BM 넘기면 AN 요렇게 된다. 그래서 별은 M-N 분의 BM-AN 다시 여기다 크게 쓸게. 어떻게 하라고? M 빼기 N 요게 M 빼기 N 맞지? BM 마이너스 AN 요 좌표가 돼. 요 좌표. 이게 바로 외분점 좌표입니다. 외분점 좌표.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했잖아. M N이야. 그러면 M 빼기 N을 한다고. 빼기요, 빼기. 그럼 그대로 올라옵니다. M이 왔잖아. 크로스로 곱해준다는 거지.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M은 요로 곱해준다고요. BM 이럴 때 그렇게 외우면 편해. N은 여기서 출발했지. N. 그럼 반대쪽 요 A 그지?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NA 이렇게 됩니다. 알겠나? 그래서 이거를 A와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여기서 요거 빼는 거지, 그지? 이거 두 개 바뀌면 안 된디. 큰일 난다. 큰일 납니다. 요 M을 기준으로 가면 돼요. M을 기준으로. 그래서 요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됐나? 요게 과정이 조금 어렵지. 과정은 어렵지. 과정은 어려운데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공식을 외워줘야 됩니다. 내분점 공식과 외분점 공식을 외워줘야 돼. 자, 그러면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외웠다 치고, 자, 지금 다 알고 있다 치자. 다 외웠다 치자. 공부하면서 다 외워야 된다, 그죠? 다음 시간까지 다 외우세요. 다 외운 상태가 치고, 그러면 얘가 수직선에서밖에 안 했잖아. 그럼 좌표로 가줘야 되지. 좌표 평면상에서. 좌표 평면상에서 어떻게 하겠냐? 자, 어떤 점 x1, y1이 있을 거고, 그다음 어떤 점 x2, y2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잡으세요. 자, 그러면 요 m 대 n으로 점의 좌표를 잡으려면 x 좌표 똑같습니다. 요래 수직으로 내리면 요게 x1이잖아, 그죠? x1 좌표고 요게 어떻게 x2 좌표잖아. 그럼 얘를 똑같이 m 대 n이잖아. 요게 평행하니까 m 대 n이야. m 대 n. 그럼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될 것이고 y 좌표는 여기잖아, 그죠? y 좌표. 얘도 마찬가지지.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각각 따로 가면 돼. 각각 따로 가면 되지.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x1, y1 좌표, x2, y2 좌표가 있습니다. 이걸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구하세요. 외분점은 또 이쪽으로 가겠지, 그지? m 대 n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분점부터 가볼게. 내분점은 m 대 n으로 내분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선생님이? 두 개 더하면 된다, 겠지? m 더하기 n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를 곱해주면 된다. 자, x 좌표 크로스를 곱하면 되지, 그죠? x2m x1n 이렇게. 그 다음 y 좌표도 가야 되죠, 그죠? y2m 크로스 생각하면 크로스 더하기 y1n 이렇게. 이게 내분점 공식이야. 그럼 외분점 공식 어떻게 됩니까? 똑같지 뭐. m 빼기 n 그러면 됩니다. m을 기준으로 갈때 선생님이 m x2 빼기 n x1이지, 그죠? n x1 m 빼기 n m y2 빼기 n y1 이렇게 공식하면 됩니다. 왜? 여기 맨수직선상에 있는 거기 또 맨수직선상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분점 공식과 외분점 공식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 공식은 잘 외워놔야 돼. 좀 처음엔 좀 어렵지, 그지? 그럼 이걸 갖고 응용하는 게 두 개가 나와. 이거 갖고 자, 응용하는 두 개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삼각형에서 무게 중심, 보통 무게 중심을 G로 보통 많이 둔다. 무게 중심 G. 무게 중심은 어떻게 되노? 지금들 무게 중심은 무게 중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한 변에다가 뭐 이등분된에다가 이렇게 꺾는 거지. 이렇게 쫙 이렇게 선을 껐지, 그지? 선을 딱 긋고 난 다음에 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지, 이 점이. 이걸 무게 중심이라 그러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고 좌표 평면상에서 이 점의 좌표가 x2, y2고 이 점의 좌표가 x3, y3라고 두면 이 점과 이 점은 중점이라 그러지. 중점이라는 것은 1대1로 내분하는 점 아니니, 그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x1, x2 2분의 y1, y2 이 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 좌표 잡았다, 그지? 이 좌표 잡았습니다. 그냥 원래 좌표가 알고 있지. 그럼 이 좌표와 이 좌표를 어떻게 몇 대몇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다. 2대 1로 내분한 점이니까 2 더하기 1, 3. 그리고 크로스로 곱하랬겠지. 2 곱하기 요거지. 그러면 x1, x2. 이거 아니죠. x2하고 x3니까 미안. 요게 3입니다. 3죠. x3, x2. 그 다음 1 곱하기 요거지, 그지? 1 곱하기 x1 이렇게 돼. y 좌표도 똑같지. y 좌표도 3분의 y1, y2, y3. 이게 바로 무게중심 좌표 G가 되는 거예요. 보통 외운다 애들이. 삼각형에서 세 점의 좌표를 알면 무게중심의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3분의 x 좌표 다 더해주면 되고 3분의 y 좌표 다 더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무게중심 좌표가 됩니다. 자, 응용시킨 거죠. 또 한 가지 한번 해볼까? 또 알 수 있는 게 바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뭐냐 하면 수학자 이름이야. 파푸스의 중선 정리. 중선이야, 중선. 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 보면 이렇게 쫙 이렇게 이등분 되는 거. 이걸 중선이라 그래. 중선. 이등분 되는데 딱 껐다는 거지. 그때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 여기 C면 이것도 C지, 그죠? 요 길이 D. 그랬을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길이야. 이거는 C 제곱 D 제곱 길이의 2배와 같다. 이게 바로 파푸스의 중성정리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파푸스의 중성정리는. 자, 그런데 파푸스의 중성정리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뭐 응용된 거예요, 선생님? 바로 좌표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 자, 어떻게 증명하면 PF, 프루프. 자,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거 원점이지. 얘를 뭘로 두고? 마이너스 A, 0. 그럼 얘는 A, 0. 여기 이등분 된 거잖아, 그죠? 삼각형을 이렇게 끈 거지. 이 점의 좌표를 B, C 이렇게 둘까? 이렇게 꺾으면 되지. 여기 중선이 되는 거지. 요 삼각형에서. 맞나? 중선이 되는 거죠. 그럼 잘 봐. 요 점과 요 점 거리 공식 구할 수 있지. B 빼기 마이너스 A 더하기 C 빼기 0의 제곱. 루트 시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거리 구하고 그 다음에 이 거리 구할 수 있지, 그지? 이 거리 구해가 제곱 한 거지. 그 다음에 이 점과 원점 거리 구할 수 있지, 그지? 좌표가 주어있으면 무조건 거리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제곱. 그 다음에 요 점까지 제곱. 좌표니까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서 2배를 해보면 이게 같아지더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교재나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요게 요걸로 증명한다는 걸 알아놓으면 돼. 결론 무슨 말이냐? 파푸스의 중성정리 이 공식이 바로 좌표, 도형을 좌표화시켜서 거리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푸스의 중성정리. 됐나?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점과 좌표에서 마지막입니다. 자치라는 걸 이제 배우는데요. 애들이 이상하게 전부 다 자치를 어려워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자치인데 선생님만 쉬운 게 아니고 자치는 되게 쉬운 거야. 괜히 말만 어려운 거지. 자치가 뭐냐면 이게 한자거든. 우리가 발자국이죠. 발자국. 우리가 눈이 막 내린 데서 사람이 걸어갈 거 아니야. 걸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발자취라고 그러지. 발자취. 발자국 안 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발자국이 드 갔으면 이런 길로 갔구나. 이 점들을 다 모아보면 뭐가 돼? 선이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도형도. 도형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하거든. 도형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하면 이 점들이 어떻게 움직여 갔냐라는 거야. 그걸 좌치 방정식이라 그래. 그러면 좌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점들의 집합이거든. 다른 말로 점들의 집합 자취. 그러면 자취 방정식을 구하라 하니까 관계식을 만들면 돼. 그러면 어떤 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모르는 점을 x, y로 두면 돼. 무조건이야 이거. x, y로 두면 돼. 그러고 문제가 주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문제가 주어진 것에서 이 x와 y의 관계식을 만들어가면 이 관계식이 바로 좌치의 방정식이 된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2,1에서 거리가 항상 2인 점들의 좌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점이 있겠지. 2,1이라는 점이, 그죠? 그래서 거리가 항상 2래. 여기서부터 거리가 다 2더라는 거지. 다 2, 거리가 다 2라는 거야. 거리가 다 2예요. 다 2.
이게 이 거리가 다 이들이잖아. 맞나? 이 점들을 이으니까 뭐가 돼? 원이 된 거예요. 원. 그럼 이 자체 관계식은 어떻게 만드냐? 이 점을 x, y로 두면 돼. x, y 이렇게 두면 됩니다. 끝. 어떻게 끝이요? x, y를 두면 이 점과 이 점의 거리가 뭐라고? 2라고 했다. 우리 관계식을 만들면 돼. 이 점과 이 점,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이 거리가 뭐라고? 1m 이러면 돼. 이게 답이야, 이게 답. 근데 괜히 이제 루트가 꼴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제곱한 거밖에 없어. 4. 이게 바로 관계식. 끝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 이 자체가 answer 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치 방정식이야. 그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가면 돼. x, y를 두면 돼. 자, 자체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x, y를 두라고. x, y를 두면 돼. x, y를 두고 얘를 x와 y의 관계식으로 만들면 그게 답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자체 방정식. 그럼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의를 좀 해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됩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문제들을 보면 좀 헷갈린 것들이 많이 나와. 그거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다시 만나갖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기본 개념은 이러한 것들이야. 점과 좌표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할 겁니다. 수고했어.